사람들이 의외로 모르는 자팍상식 기술 편. 와이파이는 전파가 아니라 소리로 통신한다고. 와이파이는 우리가 흔히 전파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고주파 전자파를 통해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와이파이의 일부 버전, 예를 들어 아주 초창기 무선통신 기술 중 일부는 가청 주파수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2.4GHz나 5GHz 대역을 사용하지만 그 주파수 자체는 전자기파로 인간이 들을 수 없는 비가청 소리라고 표현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결국 와이파이는 소리처럼 진동하는 파동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의 이름은 바이킹 왕 이름에서 유래했다. 블루투스는 덴마크의 바이킹 왕 헤럴드 블루투스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는 서로 전쟁하던 부족들을 통합한 인물인데 블루투스 기술 역시 다양한 기기 간의 연결을 통합한다는 의미에서 이 이름이 붙었습니다. 심지어 블루투스 로고는 헤럴드 왕의 이름 이니셜을 넣은 문자로 합쳐 만든 상징입니다. USB는 어느 방향이든 들어가게 설계할 수 있었다. USB를 꽂을 때 매번 반대로 꽂아서 짜증나신 적 있으시죠? 사실 USB는 양면 삽입이 가능하게 설계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설계 당시 생산 단가를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단방향 형태로 만들어졌고 그 결과 우리는 20년 넘게 USB를 2번은 시도해야 연결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겪고 있는 겁니다. 비밀번호는 1960년대부터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컴퓨터가 일반화되기도 전에 MIT에서 운영하던 CTSS 시스템은 최초로 사용자 비밀번호를 도입했습니다. 1961년 사용자의 파일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번호 기능을 넣었는데 당시부터 해킹도 존재했습니다. 어떤 사용자는 다른 사람의 파일을 보기 위해 시스템의 버그를 이용하기도 했고 이게 바로 오늘날 해킹의 원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GPS는 위성 하나로 작동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GPS 위성 하나가 내 위치를 알려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최소 4개의 위성이 동시 작동해야 정확한 위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GPS는 삼각측량 원리를 이용해 위치를 계산하는데 시간차, 오차 보정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위성 3개는 방향 파악, 1개는 시간 보정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서는 GPS가 잘 안 잡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배터리는 100% 충전하면 손상될 수 있다. 스마트폰 배터리 100%까지 꽉 채워 충전하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는 80-90% 사이에서 충전되도록 관리하는 게 가장 수명이 깁니다. 일부 제조사는 내부적으로 100%를 표기상 수치로만 보여주고 실제로는 90% 부근까지만 충전되게 하는 기능을 넣기도 합니다. 배터리의 화학적 안정성을 위해 이런 속임수가 필요했던 거죠. 비행기 비상구 좌석은 기술적으로 가장 안전하지 않다. 비상구 좌석이 다리를 뻗기 좋아 인기가 많지만 구조적으로 가장 위험한 자리 중 하나입니다. 비상 상황에서 비상문 근처는 구조를 위해 강화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기체가 찢어질 위험이 높은 부위이기도 합니다. 실제 항공 기술자들은 비상구 좌석이 탈출! 용이성은 좋지만 기체 안정성 면에선 손해를 감수한 자리라고 설명합니다. QR코드는 일본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개발했다. QR코드는 단순히 정보 담는 도구가 아니라 원래는 자동차 부품 관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 덴소웨이브 DNSO 웨이브라는 회사에서 부품 공정 추적을 쉽게 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인데 이것이 나중에 스마트폰과 결합하면서 전 세계적 인기를 끌게 된 겁니다. 재미있는 건 QR코드의 특허는 있지만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습니다. 알람시계의 스누즈는 왜 9분으로 설정됐을까? 대부분의 알람시계에서 스누즈는 9분입니다.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초기 기계식 시계에서는 10분 정확히 맞추는 게 어려웠고 내부 톱니바퀴 구조상 가장 근접한 게 9분이었습니다. 그 관습이 지금까지 남아 디지털 알람에서도 9분 스누즈가 표준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키보드 QWERTY 배열은 느리게 타자치게 만들기 위해 탄생했다. 지금 우리가 쓰는 QWERTY 키보드 배열은 빠르게 타자를 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과거 타자기는 너무 빠르게 치면 자음막대가 엉켜버렸기 때문에 자주 쓰는 알파벳을 일부러 멀리 떨어뜨려 놓았던 것입니다. 즉,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려고 비효율적인 구조를 일부러 만든 거고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셈입니다.
컴퓨터의 1초는 실제 시간과 다를 수 있다. 컴퓨터가 인식하는 시간은 시스템 클럭에 따라 다르며 우리가 말하는 1초는 CPU 클럭 사이클 기준으로 나뉩니다. 일부 시스템에서는 시간 동기화가 잘 안되면 1초가 실제보다 빠르거나 느리게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나 금융 시스템에서는 인터넷 시간, 서버 NTP로 주기적 동기화를 하지 않으면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 스마트키는 원격으로 차 문을 열 수 없는 거리에서도 해킹이 가능하다. 스마트키의 보안은 코드 롤링이라는 방식을 통해 강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릴레이 공격이라는 기법으로 해킹이 가능합니다. 한 명은 집 근처에서 키 신호를 중계하고 다른 공범은 차 근처에서 그 신호를 받아 차량을 열고 시동까지 거는 식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이 범죄는 실제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보안 패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USB-C 타입은 데이터 전송 방향도 바뀔 수 있다. USB-C는 단순히 양방향 연결만 가능한 게 아니라 전력과 데이터의 전송 방향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노트북을 충전하거나 노트북이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를 읽는 것처럼 USB-PD와 USB-OTG 기술이 결합되면 상황에 따라 송신자와 수신자가 바뀌는 양방향성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보다 안전한 패스키 PASSKEY 시대가 온다. 구글과 애플은 최근 패스키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패스키는 물리적인 장치 스마트폰이나 지문, 안면 인식을 기반으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비밀번호를 아예 없애버리는 기술입니다. 비밀번호 탈취나 피싱을 막기 위해 도입되고 있으며 앞으로 웹사이트 로그인 방식이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AI 번역기는 언어를 직접 번역하지 않는다. 많은 AI 번역기는 중간 언어를 사용해 번역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영어 번역이라도 실제로는 한국어, 내부 중간 언어 보통 영어 기반 중립 벡터 영어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영어 프랑스어는 정확한데 한국어 독일어 같은 경우엔 중간 영어를 거치면서 의미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 잡학상식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기와 시스템에 대해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기술의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 알고 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꼭 공유하고 싶어질 겁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기술 상식을 처음 알게 되었나요?